보도셰프의 부의 레버리지. 돈이 전부는 아니다. 정답이다. 하지만 돈은 기본이라는 것이지. 고소득이라는 목적지까지 이르게 만드는 안전한 디딤돌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상 목표를 세우라고 하네. 아주 높게. 당신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필요하게 될지는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예상 금액은 당신이 세운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지 보기 위한 기준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공항의 무빙 워커를 생각하라네. 무빙 워커에 오르면 빠르게 걷지 않아도 그 옆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을 추월할 수 있으니까. 너무 바빠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쳇바퀴 안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부의 레버리지가 있다는 것이야. 지금이 인생을 바꿀 최적의 시기이며 새로운 규칙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해. 그래서 2장, 지금까지 배운 돈에 대한 생각을 점검하라고 해. 많이 벌고 싶으면 그 대가도 큰 것이 맞지. 감수해야 할 대가와 필요한 지식을 구분하면 직장인, 노동자, 프리랜서가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 기업가, 투자자가 있다는 것이지. 직장인과 노동자, 프리랜서는 편안한 생활, 그렇지만 불확실성은 또한 적다는 것. 학습과 성장은 조금만 해도 되고 책임도 피할 수 있고 자유도 적고 안정성도 적고 자산 감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지만 전문가, 기업가, 투자자는 자산 증가 가능하고 자유도 증가하고 안정성도 증가하고 그러나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대가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야. 학습의 성장과 증가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일하고 돈을 벌고 싶은지 내 자리를 점검하라는 것이야. 현재 분야가 가치를 발휘하며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것인지, 좋아하는 일이고 더 열정적일 수 있는 분야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야. 사람들은 저마다 출발점이 다르고 성공, 행복, 성취감도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저자는 안정적인 직장에 사표를 내고 딱 3년만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아 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네. 그러나 약속 기간 이내에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해. 저자의 방식이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는 맞았다는 것이야. 당시에 이 저자의 경제적 그리고 일상생활의 코치가 있었는데 그 코치가 저자에게 조언을 건네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다고 하네. 당신에게 길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당신이 스스로 걸어가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해시계와 같다고 하네. 해시계는 태양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비 오고 바람 부는 날도 있으니 당신이 겪는 힘든 시간을 피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이야. 힘든 시기야말로 당신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쌓아야 할 순간이라는 것. 빈곤층과 중산층은 부유층이 가진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야. 그러나 정작 부자들이 행동하는 대로는 행동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 있다고 해.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은 개구리가 황소와 같아지려고 몸을 부풀리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속이 텅 빈 배낭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라네. 우선에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소비를 하면서 절약하고 또한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배워야 한다고 해. 이것이 부자가 되는 법이라네. 닮고 싶은 인물에 대한 어떤 상을 정립하고 그에 필요한 확고한 가치와 특성을 발전시키라는 것. 사람들은 모두 수학을 배우지만 훨씬 실용적인 주제인 돈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네. 별의 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이거는 사람들의 직업을
5가지로 나누어서 그 꼭지점에다가 아까 얘기한 뭐 전문가, 프리랜서, 직장인 이렇게 나누은 거야.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사고방식에서 획기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야. 위험이나 교육, 안정, 성취감, 자유, 수입과 책임 등에 대해서 특정 방식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이 유용한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라는 것이지. 파산과 빈곤은 다르다고 하네. 재정적인 면에서 실패자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코치가 지적했다는 것이야. 평소 어머니는 그건 너가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많이 하셨고, 코치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야. 주변에서는 사회복지의 지원을 이야기했지만 코치는 누가 자신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타인을 도울 방법이 없을지를 고민하라는 것. 돈은 내 인생을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나의 가족들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항상 말을 했지만 코치는 돈은 선택의 기회이자 자유라고 말했다는 것이야. 그래서 3장 돈을 버는 규칙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묻고 있네. 과학자들이 파이프를 여러 개 설치한 방에다가 실험쥐들을 풀어놓았다는 것이야. 단 하나의 파이프 끝에만 먹이를 놓아두었다고 했지. 돌아다니던 쥐들은 먹이가 든 파이프를 마침내 찾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파이프로만 들어가서 먹이를 가져갔다는 것이야. 그리고 며칠 후에 다른 파이프로 먹이를 옮기자 허탕을 친 쥐. 그렇지만 곧바로 마구 돌아다니면서 다른 파이프에서 먹이를 찾았다는 것이야.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처음 파이프에 먹이가 없어지면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묻고 있네. 쥐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야. 어쨌거나 무조건 세상을 탓하지 말라고 해. 모든 것은 변하고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니까. 인생에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되는 사건만 존재한다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정의가 어떻고 불의가 어떻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하네. 그래서 달라진 돈 버는 규칙 12가지가 있다고 해. 우선 수입 일기를 준비해서 돈 버는 법에 대한 마음에 드는 규칙을 기록하고 자신만의 규칙을 찾으라고 해. 그래서 첫 번째,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 여러 번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찾아보라는 것이야. 여기서는 투자자, 작곡가, 작사자, 가수, 마케팅, 컨설턴트, 임대료, 특허 발명가, 게임 발명자, 또한 기업가들, 프랜차이즈 소유주, 프로그래머. 이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 같은데 또 모르지? 한 번의 노동으로 여러 번 돈을 받는다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하는 일은 판매가 가능한가 묻네.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야.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지 고민하라는 것. 세 번째, 시대에 맞는 롤모델을 찾으라고 해. 그리고 경력을 쌓으라는 것.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제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안정은 스스로 마련하라는 것. 우리는 자신의 경력, 인생, 돈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 5번째,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하라는 것이야. 그러면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세상에 공짜는 없고 커다란 도약을 감행할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이지. 더구나 깊은 웅덩이는 조금씩 여러 번 뛰어서 건널 수가 없다는 것이야. 6번째,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 실수와 실패는 사업의 일부일 뿐. 내가 코치를 만났던 26살 무렵, 26살에 이 저자가 코치를 만났다고 해. 나의 가장 큰 문제는 파산을 했다는 것이다. 재정 부문에서 많은 실수를 했고 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수치였다는 것. 그래서 실수 앞에서 당신의 선택지는 하고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거짓말을 하고 부정하고 정당화하고 남 탓을 하고 포기하지만 그러나 일부는 배운다는 것.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실수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야. 7번째, 계속 배우고 성장하라고 하네. 평생 공부하라는 것이지.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었고, 오늘은 정보를 가진 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자,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네. 학교의 우등생이 아니라 매 순간 마주하는 사회 우등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좋은 서적을 찾아서 읽고 일기를 쓰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롤모델도 찾으라는 것. 8번째, 자신의 직업을 새롭게 창조하라는 것. 단순히 더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때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것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야. 9번째, 돈 벌기는 일종의 게임이라는 것. 그래서 즐겁게 일하라는 것이야. 돈만이 목적인 일을 하지는 말라는 것. 삶의 질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규칙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 10번째, 장점을 강화하라고 해. 우리 모두는 특별하고 제대로 꽃피워야 할 재능을 적어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최고의 소득으로 이르는 길은 자신이 지닌 장점을 확대시키는 것이고. 11번째, 약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거나 강점으로 바꾸라고 해. 자신의 약점이 그리 중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지. 당신이 남다르다는 깨달음에서 가장 큰 자존감이 나온다는 것이야. 당신이 특별한 이유를 찾으라고 해. 12번째, 일하고 배우고 포지셔닝 하는 것은 전부 하나라고 하네. 일상 업무를 위한 시간, 학습 시간,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기 위한 시간을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1대 1대 1이라고 해. 매일의 일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또 열심히 공부도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것. 모든 자유와 혜택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엮어낼 것인가 묻네. 나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확인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해. 4장, 직장인으로 살 것인가 투자자로 살 것인가 라고 묻고 있어. 안전지대에서 고소득을 꿈꾸지 말라고 하네. 2번째, 수입원을 마련하라는 것. 내가 비록 지금은 단순한 직업에 있더라도 2번째 수입원을 생각하면서 고민해라는 것이야. 사고방식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또 어떤 습관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야. 5장에서 인생에서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 일은 돈을 버는 수단 그 이상이라는 것. 수입은 결코 성공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아니고 일이란 눈에 보이는 사랑, 몰입을 경험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지.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동기도 필요하고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계에 갇혀서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이야. 재미있고 자신의 능력에 부합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전한다는 것.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몰입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디어에 빠져들기 쉽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야. 커다란 그림이 필요하다고 해.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연결되고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 인생의 충만함과 큰 의미를 위해서 몰입의 경험은 필수라는 것이야. 인생, 사랑, 학습, 인생의 목표를 향한 걸음,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나는 왜 부를 쌓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야.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지 성공도 따라온다는 것. 단 하루만 남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도 해보라는 것이야. 그리고 제2부, 부의 레버리지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라고 하네. 거듭 말하지만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 어떻게 재미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말하네. 어떻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를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위기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설사 실직 상태라 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행동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필요하면 읽어보시기를.
내게 맞는 일 찾기는 내 모든 재능과 역량과 좋아하는 것들의 교집합을 찾으라는 것이야.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고 일자리 찾기 방법도 많네. 근데 건너뛰고 별의 오른쪽 아까 말했지 직장 5가지 종류에서 직장인, 노동자, 프리랜서 쪽에서 일과 임금을 대하는 태도를 강조하는데 거기서 하더라도 직장인이고 노동자고 프리랜서 쪽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독립적이라는 것, 어느 직장의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야.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쟤는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것. 항상 당신이 버는 만큼 얻는다는 것이고 게임 규칙을 잘 알아야만 돈 버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당신의 임금에 꼭 정해진 규칙은 없다는 것이야. 당신의 가치는 사장이 보는 당신의 가치가 있고 당신 자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당신의 협상 능력이 기준이라는 것. 5번째, 당신의 임금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번 것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야. 내가 매달 월급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달 동안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라네. 이 체제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자기 신뢰, 책임감,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 고소득자들이 지키는 15가지 계명이 있다는데 한번 체크해봐. 내 실력은 어디까지인지. 최선을 다하는 것,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것, 도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학습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게임을 하듯이 진지하지만 재미있게 일하는 것, 나의 장점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하고 항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나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감수하는 사람. 상대방에게 약점이 아닌 강점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도 높이면서 상대에게 임금 인상도 요구할 수 있는 자세. 이 모든 항목마다 소소한 지침이 있지만 건너뛰고 투자자로 가서 투자자는 스스로 황금알을 낳으라는 것이야. 투자자의 공식은 절약 그리고 더하기 정식이야. 공짜로 얻는 투자 수익은 없다는 것. 수입 내에서 지출은 절대적이라는 것. 투자에도 학습이 핵심이라는 것이야. 그리고 빚내는 것. 빚도 투자라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말라고 강조해. 보통 말하는 사람도 있지. 빚도 뭐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말하네. 투자 자산은 집에 묶어 두지 말라는 것이야. 절약한 돈이 바로 투자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라는 것. 수입의 10%는 일단 저축통장으로 자동 이체시키고 그리고 투자로 흘러가도록 설정하라는 것이야. 매월 저축 비율을 결정하라는 것. 10%는 예시일 뿐이라는 것이지 주식이나 펀드 부분의 공부는 다시 별도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재무장 전문가에 대해서 최소 시간 내에 최대 효율로 벌으라는 것.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했고 그와 별개로 일만 하면 되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왔지. 그렇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톰 피터스가 말하기를 고소득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매사의 첫 번째가 되어서 먼저 선택하라는 것. 그래서 전제 조건은 우선 생각을 전환하고 많은 것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야. 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신의 포지셔닝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 공부, 뭐 전문가를 위한 공부도 있겠지. 책에서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걷는 자는 당신 자신이라는 것 생각하고 포지셔닝은 전적으로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것이야. 포지셔닝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핵심 사업보다는 핵심 능력이 우선이라는 것 생각하라네. 나의 전문 분야를 찾고 직업에 대해서 논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
전문가라는 이름의 무게감, 오해를 바로잡으라고 하네. 자신의 위치를 짧은 문장으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 있어. 특정 영역에 전문화되어 있고 항상 똑같은 일만 하는 지루한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이야. 많은 사람이 전문가는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지. 또 두려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 많은 사람이 아니오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주변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렇지만 아니오라는 말이 남들에게만 아니오가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도 이것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성공적인 포지셔닝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더 잘하기보다는 남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뛰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남들보다는 특별해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무조건 첫 번째가 되라고 해. 첫 번째가 될 수 없으면 차라리 새롭게 포지셔닝 하라고 하네. 폭넓은 것보다는 날카로운 것이 낫다는 것. 특별한 방법이 아닌 기본 욕구를 선택하라는 것. 나만의 타깃 집단을 선정하라는 것.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라고 해. 그리고 계속 말하고 퍼뜨리라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소문내라는 것. 그리고 가격을 공정하라고 하네. 부자 전문가가 되는 길은 당신이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1등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야. 기업가의 자질, 방법도 건너뛰고 성공한 기업가들의 필수 기술은 돈을 다루는 법, 판매하는 법, 직원을 이끄는 법을 알고 있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실망이나 거절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알 수 있고 타인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하네. 몇 가지 추가로 복습한다면 불필요한 일은 일체 자신과 분리하라는 것. 큰 그림과 의미를 간직한다는 것, 집중과 선택이다. 그리고 단순함이 중요하다는 것. 출구 전략도 필요하다고 하네. 아니다 싶으면 나가야지. 그리고 제11장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나누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야. 가족과 친구들에게 시간을 아끼지 말고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12장은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을 때 경제적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 워커홀릭은 더 이상 멋지지 않다고 하네. 주야장천 일만 한다는 것이야. 일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시간 관리법이 필요하다고 해. 의미 찾는 질문을 하라고 하네.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위임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절대적인 집중 파레토의 법칙도 이야기하지. 20대 80의 법칙이지. 업무 성과의 80%는 제대로 사용한 업무 시간의 20%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마무리. 수시로 스스로 질문하면서 생각하라는 것이야. 현재 나는 올바른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평화가 있는지, 업무의 짜릿한 재미를 느끼면서 나의 능력에 부합하는 일인지, 충분한 경제적 여유는 있는지. 저자의 질문지가 많지만 나는 나의 질문지를 만들고 당신은 당신의 질문지를 만들어야겠지. 그리고 남은 인생 신나게 팔팔하게 성컴성컴 큰 걸음으로. 여기까지야. 안녕.